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홍보선의 출발 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어제 3.1절 강원 영동 지역은 눈폭탄 맞았습니다. 이쪽은 오늘도 오후까지 눈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오늘 0시 기준으로 300명대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유치원생, 초등학교 1, 2학년생은 등교 시작합니다. 매일 가는 것인데 고3 학생들도 오늘부터 매일 학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학년들은 격주 또는 격일 이렇게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휴일에도 계속됐습니다. 심각한 이상 반응은 아직 보고된 게 없습니다. 학교 교사들도 조기 백신 접종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당국이 적극 검토 중입니다. 코로나 2년차 등교 상황은 교육부 담당자에게 잠시 뒤에 듣겠습니다. 백신 접종 상황은 국제백신연구소 연구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4월 7일이죠.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요. 민주당 쪽은 박영선 전 장관이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제3지대 경선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금태섭 후보를 꺾고 승리했습니다. 이제는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와 어떻게 단일화할 것인가에 관심 쏠리는 상황입니다. 가덕 신공항, 중대범죄수사처 신설 등 다른 정치 이슈들은 김남국 의원, 박수영 의원과 토론해보겠습니다. 2021년 3월 2일 화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시작합니다. 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위한 제3지대 경선에서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에게 승리했습니다. 안 대표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선출되는 대로 곧바로 만나서 최종 단일화 협상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연결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어제 발표된 거가 이제 지난 주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죠? 네, 맞습니다. 이게 대충 어떤 식으로 나왔습니까? 예,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지금 100% 시민들의 여론으로 경쟁력을 묻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예. 예, 그 결과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 제3지대 단일화 후보 선출이라는 결과를 확인을 해서 시민들께 발표를 했는데요. 예. 좀 자세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관련해서 득표율과 관련해서는 발표할 수 없다라고 지금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자세한 내용은 시민들께 설명드리는데 좀 제한이 있습니다. 득표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왜 그런다고 합니까? 저도 사실은 좀 중앙선관위의 지도 때문에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저도 사실은 궁금한 내용입니다. 이 선관위가 지금 선거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이라는 부분으로 선거법을 해석하고 관련된 유권 해석이나 지도를 내리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난 제3지대 TV 토론과 관련해서는 다른 후보, 그러니까 제3지대 여권 단일화에, 제3지대 야권 단일 후보 선출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후보와의 그런 공정성 문제 때문에 TV 토론을 한 차례 제한한다라고 유권 해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후보와의 공정성 문제 부분에 대한 이게 생길 수가 있겠구나라고 좀 이해가 된 측면이 있었는데 그 기왕에 참여한 두 후보 간에 이 여론조사에 의한 단일화 결과와 관련해서는 다른 후보와의 형평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시민들이 알 권리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을 그냥 선거의 공정성 측면 때문에 발표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지도를 하고 있어서 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관련해서 선관위에 그와 관련된 지도의 근거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이제 안철수 대표께서 승리한다 이런 거 사실은 점쳐지는 상황이었고요. 막상 이제 그렇더라도 이제 승리 결과 나오니까 안 대표께서는 어떻게 지금 반응하셨습니까? 여론조사 추이를 봐서 안 대표의 승리 부분이 예측되기는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어떤 그 판단을 받는 것은 늘 떨리는 일이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시민들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생각하는 야권 단일 후보의 그 확정에 대해서 야권 단일 후보의 그 과정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임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뭐 이게 예상된 승리이긴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뭐 좀 싱거운 게임이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뭐 예상되었으면 싱거운 게임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결과가 예상대로 나오면 싱거운 게임이었다라고 평가할 수는 있지만 늘 시민들의 평가를 받는 일은 떨리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그 박영선 후보가 이제 또 우상호 후보 꺾고 지금 이제 경선에 승리를 했는데 안철수 대표께서는 이 박영선 후보 승리에 대해서 어떻게 좀 뭐라 하시던가요? 안철수 대표가 박영선 후보의 승리와 관련해서 따로 뭔가 언급을 하시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박영선 후보 역시 여론조사 결과 예상이 되었던 부분이고 그 예상대로 결과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이 당원 그 득표율에서도 좀 차이가 나게 박영선 후보가 예상이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여권 지지자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에서도 또 본선의 경쟁력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런 것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지 않으셨나 이런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 당원들도 아무래도 뭐 좀 전략적인 판단을 더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봐서는요, 그렇죠. 네. 자, 야권인 국민의힘, 제1야당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부터 이틀간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이제 후보 선출하는데 뭐 이거를 이런 질문은 그렇지만 누가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여론조사를 여러 번 해본 그런 결과 어떤 추세가 지금 오세훈 후보가 상당히 추격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는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00% 여론조사 방식이니까 이게 좀 그게 더 작용을 오세훈 후보한테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권현님께서 보고 계시는군요. 자, 그러면 안철수 대표께서는 그 경선 승리 결과 발표 나온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는 즉시 만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그래도 속도를 내고 싶다 뭐 이런 의미겠죠? 예,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와 관련해서 방법이나 그 질문의 내용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속도 역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속도는 늦어도 후보 등록일인 18, 19일 이전에 이 야권 단일 후보가 선출이 돼서 야권에서는 단일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 야권 단일 후보가 신속하게 선출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데 있어서 사실 후보들 간의 만남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후보들이 가장 시민들의 뜻을 받드는 데 있어서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후보 간의 만남이 이 야권 단일 후보 선출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만남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찬물 끼얹는 행동 조심해야 한다. 이 말씀은 이게 어떻게 이해되겠습니까? 찬물 끼얹는 행동 이게 뭡니까?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찬물 끼얹는 행동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3월 4일 국힘의 단일 후보가 선출이 되면 야권 단일 후보 선출이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텐데 그런 속도감 있는 진행 과정 속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의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국힘 후보 선출 과정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국힘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전체 야권의 단일 후보를 뽑는 선출 과정에서 국힘의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명분 없는 주장이고 또 시민들의 이길 수 있는 야권 후보를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책임감 있게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좀 제고하는 환기시키는 그런 발언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안철수 대표께서 요구하시는 국민의힘과의 후보 단일화 방식 100% 국민 여론조사 이게 맞습니까? 예. 네, 지금 안철수 대표가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3지대 그 야권 단일 후보의 선출도 100% 여론 조사 방식이고 그리고 또 제1야당의 국힘의 후보 선출 방식도 100% 국민 여론 결과입니다. 이 100% 국민 여론 조사의 방식을 최종 야권 단일 후보의 후보 선출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따로 얘기를 주장을 할 필요 없이 야권에서 시민들의 뜻을 받들기 위한 그런 선출 방식으로 이미 받아들여진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 쪽에서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 들리던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관련해가지고 초기에 미스투 방식으로 하겠다,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야권의 그 단합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이러한 의견들이 나왔던 사실은 있는데 그 이후에 국힘의 이제 경선으로 진행이 돼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구체적으로 검토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아까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이제 후보 등록 마감일 19일, 18일이죠? 18일? 네. 앞두고 이제 단일화가 지금 그러면 그래도 이제 속도 웬만하면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신 아니겠습니까? 언제쯤? 네, 맞습니다. 언제까지는 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까? 예, 말씀 드렸는데 선관위 지금 후보자 등록 마감일이 19일입니다. 19일이요. 18, 19일에 등록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8, 19일 등록일 이전까지 이 야권 단일 후보 선출에 대한 과정을 거쳐서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약간 주제를 바꿔서요. 안철수 대표께서 3.1절 집회 강행하는 거 이게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 도움이 되는 길이다. 즉각 취소해야 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게 보수 진영에서 반발은 없었습니까? 이게 따로 특별하게 그런 발언에 대한 반발은 없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3.1절 집회와 관련해서 현재의 방역 수칙과 관련해서 방역 수칙을 위반할 그런 위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집회의 자제와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요청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에게 이 3.1절 집회뿐만 아니라 모든 집회에 대해서 동일한 그런 기준을 가질 것을 함께 요청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은 계속해서 받으실 텐데 자, 기호 2번이냐 기호 4번이냐 이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사실 기호 2번, 기호 4번 이러한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야권 단일화라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선출된 이 후보에 따라서 이번 야권 단일 있어서 야권을 대표하는 번호는 결정이 되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기호 2번이냐 4번이냐와 관련해서는 이제 기호 2번을 고집하거나 기호 2번에 의해야 된다라는 주장 역시 이미 시기적으로 논란을 할 때가 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호 2번 후보와 기호 4번 후보가 최종적으로 단일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단일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에
어떻게 하면 최대한 지지자들과 시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지 그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것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1분 마치고 잠시 뒤 2부로 돌아옵니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자,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긴급 사용을 승인한 존슨앤존슨 백신이 이번 주부터 미국 지역에 공급되는데요. 자, 화이자 그리고 모더나에 이어서 미국에서는 세 번째 사용 승인인데, 자, 우리도 백신 접종 닷새째 맞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지금 백신 진행됐는지 접종이요. 그리고 혹시 이상 반응들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철우 국제백신연구소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코로나 신규 확진자 발생 상황 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볼까요? 어떻습니까? 이제 국내에서 이제 3월 1일 기준으로는 신규 확진자 수가 한 355명. 그래서 사실 평일에 비해 검사 건수가 이제 주말에는 좀 적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확진자 규모가 다소 감소한 듯 보이나 사실 지난 7일 지켜보면 급격한 증가도 아니면 감소도 나타내지 않고는 있습니다. 아, 예. 어제 보니까 어젯밤 9시까지는 319명이더라고요, 보니까요. 보니까 그게 전날보다는 약간 줄은 것 같고. 그래서 네. 이제 검사 횟수 말씀하신 것처럼 줄어서 이제 그런 효과겠지만 오늘도 아마 300명대 한 중반 정도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아직 안 나왔지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300명대 정도 예상하고 있고 이제 주말에 이제 지난주부터 거리두기 완화라든지 아니면 긴 연휴 이런 것 때문에 이동량이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돼서 어떻게 보면 확진자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동향을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백신 접종이요. 이게 휴일에도 계속 됐는데 지금까지 한 몇 명 정도 접종됐습니까? 3월 1일 기준으로 아마 2만 1,000여 명 정도가 이제 1차 접종을 완료했고, 이 중에서 이제 대부분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분들이 한 2만여 명, 화이자가 한 500여 명 정도 돼서, 대부분 이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이용자 또는 근무자분들께서 1차 접종을 완료하셨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접종 전에 혹시 부작용 생기는 거 없나, 이상한 거 없나, 이렇게 해서 좀 걱정들이 있긴 했었는데, 좀 지금 특이한 게 좀 있습니까? 특이한 점은 사실 없습니다. 보고된 접종 이상 반응들이 두통이나 발열, 메스꺼움 이런 대부분 경증 사례였고, 저희가 어느 정도 나타날 걸로 예상하고 있었던 이상 반응들이고, 그리고 이런 이상 반응들은 대부분 어떻게 보면 접종 후에 정상적인 이제 면역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고, 또 대부분 3일 이내 아니면 더 짧은 기간 이내 특별한 처치 없이도 대부분 사라지는 경증의 이상 반응들입니다. 예,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들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 2만 명 넘게 맞았는데 접종했는데 신고 들어온 게 보니까 100건이 좀 넘네요, 보니까 이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제까지 기준으로 한 152건이어서 전체로 보면은 아직도 1%가 안 되는 0.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타 국가에서 보고된 이상 반응들과도 유사하거나 아니면 좀 더 낮거나, 그리고 독감 백신으로 봐도 이 정도 경미한 이상 반응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우려하고 있었던 중증의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아나필락시스나 사망 사례 이런 것들이 없었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로 백신 접종 닷새째인데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은 닷새 지났으니까 항체가 어느 만큼 형성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며칠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지금 봐야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 후에 항체가 형성되는 데까지는 약 한 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또 백신으로부터 최대한 보호받기 위해서는 또 2차 접종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접종자들 분들께서 항체 형성을 따지기에는 좀 다소 이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지속적으로 접종량을 좀 이제 속도를 좀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정부에서는 당연히 이게 이제 항체 형성 수준 확인을 하겠죠, 조사를 하겠죠.
네. 뭐 임상시험을 통해서 이제 백신의 중앙시 형성 부분들이 뭐 대부분 다 증명되었지만 실제 접종을 하면서 또 소수의 접종자들에게서 뭐 항체 생성률이라든지 보유율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 지속 기간 등을 좀 지속적으로 추이를 파악하는 것이 향후에 이제 또 코로나19 관련된 예방접종 정책 수립에 좀 좋은 근거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미국에서는 존슨앤존슨 백신 지금 승인됐는데요. 그럼 우리나라는 이게 언제 승인되고 들어올 것 같습니까? 국내에서도 이미 존슨앤존슨 이제 백신에 대해서 비임상 자료, 뭐 품질 자료 등은 이미 사전 검토로 진행을 해왔고, 2월 27일 날 이제 회사에서 품목 허가를 신청한 만큼 이제 국내에서도 좀 빠르게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제 예상을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도 신청 후에 한 5주에서 6주 정도 시간이 소요된 만큼 얀센도 빠르면 뭐 4월 초 정도에는 승인에 대한 윤곽이 잡힐 것으로 이제 예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백신은 뭐 냉동 보관 필요 없다면서요? 그리고 또 한 차례만 하면 된다고 하고 접종도? 네, 맞습니다. 뭐 아직 구체적으로 뭐 얀센 백신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미지수겠지만 뭐 1회 접종 그리고 뭐 냉장 유통은 분명 이제 얀센의 백신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만약 국내에서도 얀센 백신 이제 도입 예정인데 뭐 사실 2회 접종이 좀 어려우신 분들 대상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 예방 효과라고 하나요? 이게 좀 낮다면서요, 이건? 얀센 백신은 이제 미국에서 수행한 임상시험에서의 효능이 약 한 72%, 남아공에서는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좀 효능이 그거보다 다소 좀 낮았습니다. 사실 백신들이 수행된 임상시험마다의 약간 고유의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직접적인 효능 비교는 좀 어렵지만 뭐 화이자나 모더나사에서 백신에서 발표된 효능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만 여전히 좀 우승한 효능을 보여주었고 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코로나19 감염증의 예방뿐만이 아니라 접종 후에 특히 얀센 같은 경우에는 접종 후 28일 이후부터는 코로나19에 의한 입원이나 사망은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임상시험 도중에. 그래서 코로나19의 어떤 중증화를 매우 우수하게 또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제 백신 접종을 하는 이유가 어떤 완벽한 예방보다는요. 뭐 혹시 걸리더라도 중증 가는 거, 생명이 유득해지는 그런 상황을 막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꼭 접종해야겠습니다. 네. 맞아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철우 국제백신연구소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부터 3월 2일, 코로나19, 2년차 새학기 맞았는데, 작년엔 등교 못했죠? 이제 등교 오늘 시작합니다. 물론 일부지만요. 원격 수업 또 등교 수업도 또 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치원생하고 초등학교 1, 2학년생만 지금 그리고 고3 학생만 지금 매일 등교하는 걸로 좀 나와 있는데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 혁신지원실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상수입니다. 이게 뭐 작년과 달리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뭐 등교 결국은 이제 하는 거네요, 보니까요. 네네. 뭐 이거 2년째 이렇게 이런 관련해서 계획 세우시고 실행하는 상황에 하는 분으로서 어떤 소감이 어떠십니까? 네, 그래도 단계가 더 확대되지 않고 저희가 지난 1월 28일 날 발표한 새 학년도 학사 운영 계획에 따라서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되고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한 학교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이른바 방역과 학습 두 마리 토끼 잡아야 된다 이런 상황인데 중점적으로 지금도 점검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제일 중요한 우선은 철저한 방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방역 물품 비축이라든가 방역 인력 보충 등을 우선적으로 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또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이 병행되는 만큼 원격 수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초등학교 1, 2학년생 그리고 유치원생 그리고 고3 이렇게만 이 학생들만 오늘부터 등교 매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유치원, 초등 1, 2학년,
그리고 이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학생들이 우선 등교를 하고요. 고등학교 3학년하고. 네네. 또 소규모 학교 작년까지는 학교에 300명 이내 학생들을 그 등교가 가능했는데 올해는 300명에서 400명까지 늘려서 400명 이하, 300명에서 400명 이하 학교의 경우는 학급당 25명 이내인 학교에서는 등교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사실 또 뭐 형평성령이 나오는데 뭐 이런 얘기는 없습니까? 예. 지난해에는 이제 저희가 갑작스러운 원격 수업,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원격 수업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으셨는데요. 예. 지금 지난 1년간의 여러 가지 선생님들의 경험과 준비도 있고 또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쌍방향 수업이나 피드백도 잘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 격차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지난해와는 달리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 뭐 3월 첫 주 등교 이 방안 자체가 그 현행 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여기에 이제 기준에서 지금 이렇게 설정된 건 텐데 그러면 거리두기 바뀌면 또 바뀝니까? 예, 거리두기가 바뀌면 일부 이제 바뀔 수 있지만 그 기준은 1년간 그 기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학교가 자율적으로 그 기준이 변화함에 따라서 등교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요. 만약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이나 이런 게 바뀔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의 준비 기간을 둘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방역 당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자, 근데 지금 각 가정별로요. 그 등교를 좀 할지 말지, 뭐 며칠 갈지, 매일 갈지 이런 것들 좀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의견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부모님들이 이제 안전을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요. 지난해부터 저희는 이제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거나 경계 단계인 경우에는 교회 체험학습 중에서 가정학습이라는 제도를 신설을 해서 연간 한 30일에서 40일 내외 정도는 가정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저 원격 수업 말씀하셨는데 그 EBS 강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작년에는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좀 바뀌는 게 있습니까? 지난해 저희가 이제 11월 정도에 부모님들이나 학생, 학부모 또 선생님들께 설문조사를 해보면 가장 선호하는 수업은 선생님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서 강의를 올린 것을 듣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EBS 강의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들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올해는 저희가 그 공공학습 관리 시스템이 EBS의 온라인 클래스하고 퀘리스의 e학습터가 있습니다. 여기 두 개의 학습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해서 쌍방향 수업하고 학생들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그 시스템을 갖추었기 때문에 아마도 지난해와는 달리 뭐 강의만 EBS만 듣는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EBS 강의도 질 좋은 강의들은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저학년생들 같은 경우 이제 뭐 이런 스마트 기기 사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움 혹시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등교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들이 한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학습 꾸러미라고 해서 학생들이 집에서 재미있게 놀이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도 학교에서 만들어서 만약에 초등 저학년이 학교에 못 나오는 경우는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달라진 거 보니까 그 원격 수업 듣는 학생들 가운데 희망하면 학교 급식 제공한다. 그러던데요. 지난해 이제 집에서 스스로 라면을 끓여 먹다가 이제 위험한 일들도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집에서 점심을 주기 어려운 가정이나 이런 경우는 희망을 받아서 학교에서 점심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마스크 벗어야 되니까 좀 그런 부분 어떻게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는 학교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교사들한테 좀 백신 접종 좀 빨리 맡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들이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검토가 좀 적극적으로 되고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질병청하고 관련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좀 우선 받을 수 있나 하는데 전체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긴 하고 저희들이 학교 선생님들도 좀 우선 접종 받을 수 있도록 그중에 특히 특수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나 또는 초등 돌봄 하시는 선생님들이나 보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좀 더 일찍 접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이었습니다. 네, 황보사연 출발새 아침 2부 마치고 잠시 3부에서는요.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 학부모 연결해서 학부모 입장 들어보겠고요. 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과 함께 정치 주요 이슈들 토론 하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신 분들은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재단 홍보대사 방송인 안선영입니다. 다름에 같음을 더하면 무엇이 될까요? 바로 다 같음이 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다름 속에서 모두가 존중받아야 하는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 안선영과 함께 다르지만 같은, 모두 다 같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더 많은 다 같음을 알고 싶다면 한국장애인재단의 다 같음 캠페인을 추천합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 한국장애인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꼭 말하지 않아도 돼. 그럴듯해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돼. 잠깐 벗어나 보면 그냥 알게 되니까. 소중한 것은 말로 다 담기지 않는다는 걸. 말이 필요 없는 여행. 여행체험 1번지 전라북도. YTN 라디오 연중기획 다시 일상으로. 안녕하세요. 가수 장필순입니다. 코로나19는 제 일상에도 많은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계획했던 공연이 연이어 취소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늘어났죠. 그런데 웬일인지 바삐 활동했을 때보다 더 많은 것들을 채워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객석의 관객들과 눈을 맞추며 노래했던 지난날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시간이었는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새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눈물나게 그리운 그 일상의 간절함은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데려다 줄 겁니다. 하루하루가 기적이었던 우리의 소중했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희망의 기지개를 펴고 우리 함께 가볼까요? 다시 일상으로. 이 캠페인은 YTN과 한림제약, 호르반이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News FM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어제부터 강원 영동 지방에 많은 눈이 내렸죠. 7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졌는데요. 여전히 강원 영동 지방에 눈이 이어지고 있고 오후까지 5에서 10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은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날이 쌀쌀해졌습니다. 현재 서울 아침 기온 0.3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 7도, 대전 9도가 예상이 됩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곳곳에 출근길 정체가 상당히 심한데요. 돌발 상황도 많습니다. 강변북로 이용해서 일산 쪽으로 가는 길 반포대교 부근 1차로에 고장차가 있는데요. 성수대교에서 고장차 지점까지 밀리고 있고요. 강 건너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강동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긴 구간에서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창동교에서 성동교까지 시속 20-30km 미만으로 밀리고 있고요. 의정부 쪽으로 가는 길 월계 1교에서 노원교까지도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인천에서 부평, 부천에서 신월 사이로 모두 앞에 6km 구간에서 주춤합니다. 삼성과 함께한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 어렵다고요? 복잡하시다고요? 그런 뉴스들 모아서 제대로 정면 승부하는 시사라디오. 어렵고 복잡한 뉴스일수록 이 작가는 시인합니다. 더 세게 맞짱을 뜹니다. 평일 저녁 6시 YTN 라디오 이동행의 뉴스 정면 승부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수소로 달리는 친환경차 넥소와 함께 더 나아질 내일의 변화를 상상해보세요. 새로워진 21년형 넥소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